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입니다. 제가 촬영을 너무 집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집 강아지 뽀삐도 산책을 시켜야 돼서 한번 센트럴파크 공원에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요. 고고! 하이!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뽀삐가 아직 똥을 안 싸요. 그래서 똥을 누고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팟에 가볼게요. 오늘 진짜 하늘이 너무 맑고 진짜 잘 보이네요, 빌딩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갔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벤치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숲풀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 앉아서 카메라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팟 어떤가요? 지금 나무 아래 밑에 있어서 조금 얼굴이 그늘진데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제 안에 담아두었던 조금은 무겁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우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뭐 공원에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다들 자기 몫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혹은 내가 어떤 하루하루를 속으로 버텨내고 있는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늘 논리와 전략으로 삶을 통제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하고 다시 시스템을 돌리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만큼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는 만큼 마음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라 거꾸로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티가 나지 않고 주어진 일도 어떻게든 해내지만 마음은 완전히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흔히들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머리로는 출근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일상을 유지해야 해라고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는데 몸과 마음이라는 엔진은 완전히 꺼버린 거죠. 밖에서 보면 성과도 좋고 업무도 잘 진행하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방으로 가라앉는 우울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어지는 상태. 제가 그래서 그때를 좀 떠올려 보려고 일기를 가져와 봤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쓰던 일기책인데 가장 어두웠고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에 썼던 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2019년 1월 일기예요. 오늘은 출근길에 한번 퇴근길에 건물에서 나오면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맨하탄의 모습이 그게 누군가에게는 꿈이라는 것에 한 번,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서 한 번 울었다. 한 번은 슬픈 표정으로, 두 번은 무표정으로 눈물만 흘렀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버텨봐야지. 버텨봐야지. 저번 주 화요일에 퇴근 후 들어간 가게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나에게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슬프지 않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살면서 내 기본 디폴트 표정이 슬픈 표정일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기에 내가 별 생각 없이 돌아다닐 때 슬퍼 보인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다. 내가 슬픈 게 다른 사람한테도 티가 나나? 직장 생활에서 모든 업무는 내 행복을 향한 걸음들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처럼 일에 매진해봤자 돌아올 것은 그저 빠른 승진, 좋은 업무 평가일 텐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 행복해지고 싶다, 웃고 싶다, 뿌듯하고 싶다. 정신과 치료에서 나는 내가 우울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사쌤이 날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혼자 있을 때 너의 머릿속이 너의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멘탈이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야. 오, 나는 내 머릿속이랑 1초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아.
그때 메모를 보니 진짜 치열하게도 아팠구나. 아,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머릿속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면 건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킨 게 뭐였냐면 불안하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 내 머릿속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래요. 이 방은 나의 대피소래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대피소라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공간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침대도 넣고 뭐 내가 좋아하는 책들도 두고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놓는 그런 방을 상상을 하는데 제가 상상한 제 방인데 자꾸만 막 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막 방이 흔들리고 자꾸만 제 공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아니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내 공간인데 뭐 그렇게 자꾸 지진이 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럴까. 근데 이런 게 다 내 마음속의 안정을 찾을 수 없으니 내 마음속이 너무 시끄럽고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조차도 평온할 수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의 제가 지금 찾아갈 수 있다면 어깨를 툭 치고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안녕. 네 방은 네가 만든 건데 뭐 그렇게 자꾸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니. 너무 자책하지 마. 너가 약해서 무너진 게 절대로 아니야. 그냥 지금 잠깐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린 것뿐이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 비가 온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잠깐 뒤에 숨은 것뿐이지. 쨍쨍한 해가 많은 날은 꼭 다시 나타날 거야. 내가 여기서 많이 응원할게. 그 시절에 나를 원망하고 채찍질 하던 시간을 지나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기어코 통과해온 나가 있기에 지금의 이 자리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평온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깨달은 소름 돋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진짜로 소름 돋는 건데 죽는 순간까지 나랑 같이 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소름 돋지 않나요? 타인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내 곁에 영원한 건 없지만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 그 생각을 하니까 나랑 친해져 봐야지. 나를 더 좋아해 봐야지. 내가 그냥 제일 웃기다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점점 제 머릿속도 저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우울은 어쩌면 극복해야 하는 오점이 아니라 내 삶의 시스템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너와 평생을 할 그 사람을 잠시 돌봐달라는 신호요.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채 아무도 모르게 하루를 버티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거창한 위로나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 그대로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애쓴 우리 모두에게 담담하지만 따뜻한 수고의 말을 건네며 오늘 기록실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삐 가 이제 집에?